또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봅시다. 최근에 쳤죠. 2027년 6월 18에서 21번 현대문학입니다. 자, 봅시다. 하근찬 씨가 지은 나룻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연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모른다 생각하고 가정하고 가봅시다. 제목은 나룻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룻배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룻배가 배경이진 않을 거잖아요. 얘가 어떤 배경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만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가봅시다. 보기를 봅니다.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라면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자, 인물의 모습이라는 외적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 감정을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하다. 뭔 소리입니까? 외향과 감정이 한 번에 느껴집니다. 자, 외적 상황도 알고 얘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도 알아요. 그럼 그 효과는 뭡니까?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상 방향과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여기 얘가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중심 인물의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 자, 인물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주요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가 외향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걸 통해서 이 인물이 느끼는 외향과 감정을 핵심으로 해서 이 소설을 감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대략 예측을 해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윗글에 대한 이해가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 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읽을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는 한 번도 소식이 안 왔다. 모량댁은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났다. 마을에 있는 양복쟁이가 집을 물어가면 젊은이를 찾아다녔다. 가뿐이는 두칠이 동생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자, 뭔 소리입니까? 자,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얘네한테 영장이 나왔대요. 이게 뭡니까? 징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용당하는 얘기겠죠. 가봅시다. 아들 천달이 안분을 모르는 양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자, 천달이 두칠이도 전혀 소식이 없었다. 얘네 뭐하러 갔겠어요? 징용 됐겠죠.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어들게 묻어들었고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량댁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모량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량댁은 두칠이도 못 봤어요. 그리고 가뿐이는 여기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한방눈이 마음을 덮었는데 하루는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면석이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얘네가 뭐 하겠습니까? 징용해가겠죠. 지난 봄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지난 봄에 누가 갔겠습니까? 얘네들이 갔겠죠. 그러나 그들을 나무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얘 면석이잖아요. 권력이 세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왜요? 영장이 나왔으니까. 동식이가 수만이가 떠나갑니다. 자, 중략 나옵니다. 두칠이가 붉은 몸이 되어오고 얼마 후에 천다리는 전사의 유해만 남아 돌아왔습니다. 천다리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오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릅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갑니다. 영장을 받고 가요. 근데 이거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순경이랑 면석이와 같은 양복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마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존재예요. 그리고 징용 갔다 와서 중력 부분 줄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칠이나 얘네 죽었어요. 또 불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인물이
어떤 외향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여기 중략 후에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읽어야 될 양상은 뭐예요?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만 읽으면 돼요. 가봅시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2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삼바오는 그쪽을 보고 우리 용팔이 아니냐,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건데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동식이와 수만이 가들 둘인가? 껌뻑거립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까워지는데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습니다. 얘네 뭐하러 왔겠습니까? 또 징집하러 왔겠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자,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합니다. 맞죠? 우리 용팔이니까. 떠올린 대상에 우리 용팔이라고 하면 유대감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니은.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인물의 내면의 학설이 함께 누구누구인가? 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하니까 공간 감각을 독자가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가봅시다.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별코 반가운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럼 이 인물은 누굽니까? 지금 삼바오입니다. 그리고 삼바오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오는구나. 누굴 데려가려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 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뜰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죠. 벌써 몇이나 데려갈 만한 말이다. 자, 그러니까 뿌드득 어금니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화나니까요. 그래서 삼바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콱 내리구릅니다. 왜요? 화났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얘네가 가까워지니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감정입니까? 두려움이죠. 분노가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하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죠.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돕니다. 왜요? 포기해서 힘드니까.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났습니다. 이 희한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옳지라고 합니다. 궁둥이를 딱 치고 고이춤을 불끈 축혀 올립니다. 이게 뭡니까? 묘책이죠. 그럼 이 뒤에부터는 삼바오가 떠올린 묘책에 대한 묘사가 나올 거고 A를 다 봤으니까 우리는 A를 풀어야 됩니다.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먹을 불 건지는 것은 안대에서 나타난 고정의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 맞아요? 틀려요? 맞죠?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은 심리적 원인입니까? 자, 봅시다. 상대가 또렷하게 보여서 분노해서 어금니가 떨리는 거죠. 자, 요새 얘네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뒤바꿨습니다. 이건 집중해서 보여야, 집중해서 풀어야 보여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손가락들이 힘없이 풀려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입니까? 아니죠. 하는 수 없다 때문에 촉발된 결과인 거죠. 다음,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눈물이 핑 돈 것은 심리적 원인입니까? 아니죠.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은 하는 수 없다라는 생각이겠죠. 궁둥이를 탁 치는 건 내가 이런 묘책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1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좋은 수다. 나 천재다. 얼른 닷줄을 풀어 배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배는 신나게 내담습니다. 뭐를 끊었다? 강기를 끊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얘네 안 태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바오가 기분이 좋은 거죠. 얘네 못 태웠으니까. 어디 탈 때면 타봐라 흥 하고 콧방귀를 팡 끼워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지만 삼바오가 자신이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삼바오가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려왔다. 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은 무력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뭘 만드냐면은 묘책을 떠올려요. 묘책을 떠올립니다. 안 태운다고 얘네들을. 그래가지고 얘가 느끼는 묘책을 통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통쾌함이죠. 아, 내가 이놈들 안 태웠다. 후련함이죠. 하지만 오스스 떨리는 건 뭡니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거죠. 즉 불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영장이 나왔다. 이 말이 됩니까? 영장이 나오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상도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소식 안 왔죠. 모량댁 못 만나고 세상 떠났죠. 양복쟁이 젊은이들을 찾았죠. 가뿐히 가슴 아파 했죠. 1번입니다. 자, A와 B의 사사의 특징입니다. 자, A라는 곳은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봤지만 여기 지난 봄입니다. 애들이 끌려간 때죠. B라는 것은 강길입니다. 이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삼바오가 강길을 끊어버린 거죠. 자, 그럼 가봅시다. A는 중심인물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야, 마을 젊은이들이 나갔는데 내적 갈등이 해소가 돼요? 마음이 안 아파요? 안 되죠. A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는 점에서 한방눈이 마을에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그 겨울에도 애들 끌려갔죠. 그 다음에 A에서도 애들 끌려갔죠. 마을의 위기는 외부에서 비롯됐습니까? 맞죠.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2번입니다. 다음, B는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 인물의 반감이 해소되는 공간입니다. 자, 강길에서 이거를 끊었다고 내가 내 애들을 데리고 가는 풍경과 양복쟁이를 싫어하는 감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반감이 해소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감을 해소라는 것은 갈등이 해결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설은 어떻게 끝납니까? 갈등이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스스 떨리었다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해결됐다라는 거죠. B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그런 거 없죠. 해결됐으면 갈등이 없다니까. 다음, A의 시기에 B는 적대적 인물에 끊어져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강길이 끊어지면 인물 간의 갈등이 없어지겠죠. 2번입니다. 자, 21번 봅시다. 자, 다음 디귿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 3바우였죠.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이번 6월 모의고사 너무 쉽게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호기심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음으로 가봅시다.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끼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 의기양양해하는 인물의 심정. 너무 좋죠. 근데 오수수 떠니까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주면서 복합적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문제가 쉽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문학작품을 보면은 검은색 볼드체나 아니면은 이 문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객관적 팩트라고 합니다. 이걸 객관적 팩트. 이 객관적 팩트는 틀리는 법이 없어요. 틀리는 법이 없어요. 볼까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면서 용팔을 먼저 떠올렸다. 팩트죠.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까워지는 데라고 표현했다.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팩트죠.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팍끼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팩트죠.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팩트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굳이 내가 위로 가가지고 어느 부분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없어요. 이 팩트 부분은 위로 가서 안 찾아도 돼. 그럼 뭘 보는 겁니까? 뒤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나 주관적인 판단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 용팔이라고 하면 인물의 유대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하면 공간 감각을 안 느끼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은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갖고 있습니까? 이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콧방귀를 팡 끼는 거는 의기양양히 할 수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어. 내면의 목소리가 함께 오스스 떠는 모습을 통해서 확신과 불안, 오스스 왜 떨겠어요? 불안하니까 떨겠지.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일단 얘네 두 개부터 보는 거예요. 애매하잖아. 그리고 복합적 상황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매하잖아. 어떤 상황이 복합적인데? 얘네가 내고 싶은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즉,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보기를 통해서 일단 웬만한 거를 제낄 수 있으면 제끼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을 때. 당연히 읽고 푸는 게 좋아요. 즉, 이 앞에 파란 줄, 즉 팩트 부분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팩트를 통해서 항상 문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장이에요. 자, 근데 이게 근거가 된단 말이야. 근거가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이게 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 보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많이 안 봤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파란 줄 팩트 부분은 무조건 등장을 한다. 여러분들이 글을 똑바로 읽었으면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로 뵙겠습니다.